아, 교차검증 차원에서 임춘원 전 국회의원이 남긴 기록을 좀 제가 보았을 때, 일단 임춘원 전 의원은 80년대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동교동계에서 입지가 재정통이었습니다. 재정통으로서 대기업 총수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어떤 정치 자금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얼마나 또는 어떤 기업이든 정치 자금을 얼마 줬는지는 그건 밝힐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신임 원칙상 동교동계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 그리고 개인의 명단은 밝힐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임춘원 전 의원이 남긴 기록에 흥미로운 기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라 다 기록이 있습니다. 월간 조선과 신동아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원 전 의원의 증언에 흥미로운 건 뭐냐?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증언이 뭐냐? 89년도 연초부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중간 평가 문제로 굉장히 여야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태우의 중간 평가 공약이 유보가 됩니다.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 평가를 하겠다는 공약이 유보가 됩니다. 87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중간평가를 받겠다 그랬죠.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여야 합의로 거의 뭐 백지화가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죠. 야당에서. 그 당시에 임춘원 전 의원이 DJ의 측근이었는데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89년도 3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 담당 보좌관 박철원 씨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동교동으로 갔다. 지하서재로 갔는데 박철원 정책 담당 보좌관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그러니까 임춘원 전 의원 차 트렁크에 싣고 동교동으로 갔다. DJ를 만나러. 임춘원 전 의원이 증언하기를 자기는 이 꽃바구니의 존재가 뭔지는 알았지만 물어보진 않았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철원 정책 담당 보좌관이 동교동을 다녀가 나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중간 평가를 유보해 준 거죠. DJ가. 이 과정을 임춘원 전 의원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동아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97년도인가요) 97 대선 때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시 신한국당 의원이었던 정영근 씨가 안기부 1차장을 지낸 정영근 의원이 노태우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유보해주는 대가로 DJ에게 200억을 주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춘원 전 의원이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면, 역시 안기부 출신이라서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구나,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춘원 전 의원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DJ의 동교동계에서 가장 핵심인 재정통으로 통했습니다. 이 임춘원 전 의원의 증언은 상당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김대중 비자금 사건 때 97년 이제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검찰청에서 그냥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려고,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미국에 있는 임춘원 전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그 당시 근무하던 모 검사가 그 당시 김대중 비자금 사건 내역에서 진력으로 회장이 주었다는 그 5억 원에 대해서 김대중 총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당에 주었다고, 당신이 팩스를 증언해주면 당신의 모든 죄를 사면해주겠다고 임춘원 전 의원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임춘원 의원이 그런 자필 진술서를, 확인서를, 팩스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검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사기범으로 몰았다고
뭐 해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뭐 송환을 추진하고, 그렇게 배신을 해서 굉장히 더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임춘원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로그룹 회장 장진우 씨의 증언이라든지 임춘원 전 의원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전두환과 DJ 커넥션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DJ가 한 가지 확실히 인정한 게 있죠.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을 인사치레를 받았다. 그 전까지 DJ와 DJ 측근들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 공세가 당연히 왔죠. 실제적으로 정치적 거물들의 돈거래 흑막을 추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전 진로그룹 회장 장진우 씨의 증언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YS도 노태우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혔죠.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을 밝혔습니다. 92년 대선 자금으로 2천억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한국 정치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알 수 있나요? 영화 무간도 같지 않습니까? 무간도? 이런 사례를 제가 연구하면서 참 다시 한번 장기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민주화운동 신청서 서류에 사인만 하면 10억이 들어옵니다. 10억. 근데 그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왜냐? 나만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아니라 또 민주화운동 안 하고 열심히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거고 역사에 기여를 한 거고 나도 지식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늘 방송을 하는데 참으로 참담하고 우울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장기표 선생님처럼 살지 않으면 성공할까요? 하여튼 오늘 결론은 장기표 선생님처럼 깨끗한 정치인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거래하는 정치적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